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두 가족 사이에서 신뢰와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또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법이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늘 같은 길을 지나 출근하고 온종일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끝나 있었죠. 주말이면 밀린 빨래와 장보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미건조함에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동갑내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난 그는 첫인상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을수록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도는 말 대신 묵묵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진중함이 있었고 그녀의 어떤 이야기든 귀찮은 기색 없이 성실하게 들어주는 태도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침묵의 순간마저도 어색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가 둘이 참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세상에 단둘뿐인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늘 엄마와 딸, 둘만의 세상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허전함과 불안감을 그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절박한 표정을 지으신 적 없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반면 남편의 집은 양가 부모님이 모두 건강히 살아계셨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주버님이 한 분 있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무던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결혼 생활 초반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것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해줄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이번 주말? 그때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사실 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간다고 핑계댈까? 아니다. 어른이 부르시는데 그러면 못 써.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전화로 해야겠구나. 너무 놀라지는 말고 들어라.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천구에 있는 작은 상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상가가 있어서 그런다.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걸 우리 딸한테 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 예전에 엄마가 상가 하나 있다는 얘기 기억나니? 얘기는 들었지만 그걸 왜 나한테 줘?
그건 엄마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엄마는 괜찮아.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팔아서 신혼집에 보태주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시집 가는데 뭐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고 싶은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건물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잖니.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주렴. 이게 엄마 마음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그 상가가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혹독할지 모르는 시집살이 속에서 딸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부적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식의 말을 남편에게 흘렸다는 것을 그녀는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모르실 리 없었기에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딸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마쳤던 것입니다. 어깨 펴고 살아. 절대로 주눅 들지 마.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괜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결국 세상살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씁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 상가는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알짜배기였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꾸준했고 1층은 상점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조였습니다. 작지만 야무진 바로 그런 곳이었죠. 마침 그녀는 직장 생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나타난 이 상가는 그녀의 인생을 단단히 붙잡아줄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이자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당당히 밝히고 인정받으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굳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남의 것을 들춰보고 자기 것과 비교하는 성격이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너는 시집 올 때 변변한 가구 하나 제대로 안 해왔더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어머님, 어차피 아이 낳으면 가구는 다 망가진대요. 아이 좀 크면 바꾸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구나. 돈 한 푼 안 쓰고 시집 온 주제에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아. 요즘 애들은 시집 오기 전에 해오는 게 얼마나 많다는데. 내가 까다로운 시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라. 저도 기본은 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반반씩 보태서 계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비가 없으면 어미라도 더 바리바리 싸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결혼 이후 단 하루도 돈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수는 뭘 해왔는지, 예물은 어느 브랜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노골적으로 따져 물었고 급기야는 친정에서 뭘 얼마나 해줬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복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우리 집에 뭘 해줄 수 있겠냐는 잔인한 말을 면전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가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남이 무언가를 물려받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는 어머니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보다 시어머니의 눈빛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장모님한테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잘한다고 해서 뭘 더 주는 분도 아니잖아.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날 낳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뭘 바라고 잘해준다는 게 말이 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도 더 해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이 시집 올 때 부족하게 해온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녀는 뒤통수를 3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들을 남편마저 똑같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한통속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상가에 대해 입을 굳게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녀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것을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상가를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녀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상가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액세서리 편집샵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아지트 같은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러 발품을 팔고 예산을 짜고 견적서를 비교하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집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정말 할 말 없어?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장모님한테 건물 받은 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앞으로 온 등기 우편물을 허락도 없이 뜯어봤고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속일 생각은 없었어. 가게 차리기 전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왜 내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봐? 가게를 차려. 내가 그걸 탐낼까 봐 숨긴 거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못 믿어? 남편은 그녀를 기만자 취급하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의 탐욕을 설명해봤자 남편이 이해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엄마한테 상가 받았다고 했지? 거기 액세서리 가게 차린다고. 근데 내가 방금 점심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찬영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던데? 너 설마 상가 팔아버린 거야? 찬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찬영. 그것은 다름 아닌 백수 생활을 하던 아주버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늘 번듯한 직장을 원하며 집에서 돈 문제로 말썽만 피우던 골칫덩어리. 그 아주버님의 이름이 자신의 상가에 걸려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회사를 박차고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상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상가 1층에는 찬영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떡하니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마치 자신들의 사업장인 양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이 왜 여기에 계시고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머, 내가 웬일이냐? 일할 시간에 며느리 상가인데 내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빈가게 놀리느니 우리 큰아들 사무실 번듯하게 차려주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상가에 간판을 달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 가족끼리 뭘 그런 험한 말을 쓰니. 이래서 가정 교육 못 받은 애들은 안 된다는 거야. 애비가 없으니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뻔뻔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상가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일자리가 없던 큰아들을 위해 며느리의 상가를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행동이 느리니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니 월세도 받을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더는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그들 앞에서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는 충분히 값을 치러드릴 테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이 농담인 줄 알고 깔깔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가를 나오자마자 곧장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상가 앞에서 요란하게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떡과 명함을 돌리며 큰아들이 부동산을 개업했다고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저희 찬영이가 드디어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 거래는 저희 아들들이 책임질 테니 뭐든 맡겨만 주십시오. 남편과 아주버님도 한껏 들떠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실현되는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잠시 후에 닥쳐올 거대한 파국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요란하게 떠들던 시어머니가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신들이 달았던 찬영부동산 간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시어머니가 상가 문을 벌컥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왜 남의 가게에 멋대로 들어와 있어? 남의 가게라니요. 내 상가에 내가 앉아있는 게 당연하지. 그쪽들이야말로 아침부터 남의 가게 앞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내가 오늘 입주하는 날이라 참고 있었지. 아니었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상가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상가를 급매로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마침 급하게 상가를 구하던 매수인이 나타나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개업덕을 돌리며 유세를 떠는 그 시각 상가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새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들여놓은 집기들 당장 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단점유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그녀에게 달려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제대로 미쳤구나.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내가 내 상가를 팔았을 뿐인데 그게 왜 당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이지? 당신들 허락 맡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발을 구르며 소리 지르는 모습에 아침에 떡을 받아갔던 동네 상인들과 행인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점잖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망신만 당한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남편 역시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그래, 끝내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당장 이혼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상가는 탐욕스러운 이들에게서 지켜냈고 썩어 문드러진 인연의 고리는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재물 앞에서도 변치 않아야 할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단절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두 가족 사이에서 신뢰와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또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법이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늘 같은 길을 지나 출근하고 온종일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끝나 있었죠. 주말이면 밀린 빨래와 장보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미건조함에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동갑내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난 그는 첫인상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을수록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도는 말 대신 묵묵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진중함이 있었고 그녀의 어떤 이야기든 귀찮은 기색 없이 성실하게 들어주는 태도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침묵의 순간마저도 어색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가 둘이 참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세상에 단둘뿐인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늘 엄마와 딸, 둘만의 세상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허전함과 불안감을 그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절박한 표정을 지으신 적 없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반면 남편의 집은 양가 부모님이 모두 건강히 살아계셨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주버님이 한 분 있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무던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결혼 생활 초반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것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해줄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이번 주말? 그때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사실 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간다고 핑계댈까? 아니다. 어른이 부르시는데 그러면 못 써.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전화로 해야겠구나. 너무 놀라지는 말고 들어라.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천구에 있는 작은 상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상가가 있어서 그런다.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걸 우리 딸한테 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 예전에 엄마가 상가 하나 있다는 얘기 기억나니? 얘기는 들었지만 그걸 왜 나한테 줘? 그건 엄마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엄마는 괜찮아.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팔아서 신혼집에 보태주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시집 가는데 뭐 하나 제대로 못해주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고 싶은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건물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잖니.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주렴. 이게 엄마 마음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그 상가가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혹독할지 모르는 시집살이 속에서 딸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부적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식의 말을 남편에게 흘렸다는 것을 그녀는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모르실 리 없었기에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딸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마쳤던 것입니다. 어깨 펴고 살아. 절대로 주눅 들지 마.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괜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결국 세상살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씁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 상가는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알짜배기였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꾸준했고 1층은 상점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조였습니다. 작지만 야무진 바로 그런 곳이었죠. 마침 그녀는 직장 생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나타난 이 상가는 그녀의 인생을 단단히 붙잡아줄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이자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당당히 밝히고 인정받으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굳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남의 것을 들춰보고 자기 것과 비교하는 성격이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너는 시집 올 때 변변한 가구 하나 제대로 안 해왔더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어머님, 어차피 아이 낳으면 가구는 다 망가진대요. 아이 좀 크면 바꾸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구나. 돈 한 푼 안 쓰고 시집 온 주제에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아. 요즘 애들은 시집 오기 전에 해오는 게 얼마나 많다는데. 내가 까다로운 시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라. 저도 기본은 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반반씩 보태서 계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비가 없으면 엄이라도 더 바리바리 싸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결혼 이후 단 하루도 돈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수는 뭘 해왔는지, 예물은 어느 브랜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노골적으로 따져 물었고, 급기야는 친정에서 뭘 얼마나 해줬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복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우리 집에 뭘 해줄 수 있겠냐는 잔인한 말을 면전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가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남이 무언가를 물려받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는 어머니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보다 시어머니의 눈빛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장모님한테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잘한다고 해서 뭘 더 주는 분도 아니잖아.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날 낳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뭘 바라고 잘해준다는 게 말이 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도 더 해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이 시집 올 때 부족하게 해온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들을 남편마저 똑같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한통속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상가에 대해 입을 굳게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녀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것을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상가를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녀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상가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액세서리 편집샵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아지트 같은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러 발품을 팔고 예산을 짜고 견적서를 비교하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집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정말 할 말 없어?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장모님한테 건물 받은 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앞으로 온 등기 우편물을 허락도 없이 뜯어봤고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속일 생각은 없었어. 가게 차리기 전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왜 내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봐?
가게를 차려. 내가 그걸 탐낼까 봐 숨긴 거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못 믿어. 남편은 그녀를 기만자 취급하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의 탐욕을 설명해봤자 남편이 이해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엄마한테 상가 받았다고 했지? 거기 액세서리 가게 차린다고. 근데 내가 방금 점심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찬영부동산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던데? 너 설마 상가 팔아버린 거야? 찬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찬영. 그것은 다름 아닌 백수 생활을 하던 아주버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늘 번듯한 직장을 원하며 집에서 돈 문제로 말썽만 피우던 골칫덩어리. 그 아주버님의 이름이 자신의 상가에 걸려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회사를 박차고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상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상가 1층에는 찬영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떡하니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마치 자신들의 사업장인 양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이 왜 여기에 계시고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머, 내가 웬일이냐? 일할 시간에 며느리 상가인데 내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빈가게 놀리느니 우리 큰아들 사무실 번듯하게 차려주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상가에 간판을 달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 가족끼리 뭘 그런 험한 말을 쓰니. 이래서 가정 교육 못 받은 애들은 안 된다는 거야. 애비가 없으니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뻔뻔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상가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일자리가 없던 큰아들을 위해 며느리의 상가를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행동이 느리니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니 월세도 받을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더는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그들 앞에서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는 충분히 값을 치러드릴 테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이 농담인 줄 알고 깔깔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가를 나오자마자 곧장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상가 앞에서 요란하게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떡과 명함을 돌리며 큰아들이 부동산을 개업했다고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저희 찬영이가 드디어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 거래는 저희 아들들이 책임질 테니 뭐든 맡겨만 주십시오. 남편과 아주버님도 한껏 들떠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실현되는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잠시 후에 닥쳐올 거대한 파국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요란하게 떠들던 시어머니가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신들이 달았던 찬영부동산
간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시어머니가 상가 문을 벌컥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왜 남의 가게에 멋대로 들어와 있어? 남의 가게라니요. 내 상가에 내가 앉아 있는 게 당연하지. 그쪽들이야말로 아침부터 남의 가게 앞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내가 오늘 입주하는 날이라 참고 있었지. 아니었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상가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상가를 급매로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마침 급하게 상가를 구하던 매수인이 나타나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개업덕을 돌리며 유세를 떠는 그 시각 상가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새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들여놓은 집기들 당장 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단점유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그녀에게 달려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제대로 미쳤구나.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내가 내 상가를 팔았을 뿐인데 그게 왜 당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이지? 당신들 허락 맡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발을 구르며 소리 지르는 모습에 아침에 떡을 받아갔던 동네 상인들과 행인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점잖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망신만 당한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남편 역시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그래, 끝내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당장 이혼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상가는 탐욕스러운 이들에게서 지켜냈고 썩어 문드러진 인연의 고리는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재물 앞에서도 변치 않아야 할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단절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두 가족 사이에서 신뢰와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또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법이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늘 같은 길을 지나 출근하고 온종일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끝나 있었죠.
주말이면 밀린 빨래와 장보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미건조함에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동갑내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난 그는 첫인상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을수록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도는 말 대신 묵묵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진중함이 있었고 그녀의 어떤 이야기든 귀찮은 기색 없이 성실하게 들어주는 태도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침묵의 순간마저도 어색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가 둘이 참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세상에 단둘뿐인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늘 엄마와 딸, 둘만의 세상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허전함과 불안감을 그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절박한 표정을 지으신 적 없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반면 남편의 집은 양가 부모님이 모두 건강히 살아계셨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주버님이 한 분 있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무던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결혼 생활 초반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것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해줄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이번 주말? 그때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사실 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간다고 핑계댈까? 아니다. 어른이 부르시는데 그러면 못 써.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전화로 해야겠구나. 너무 놀라지는 말고 들어라.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천구에 있는 작은 상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상가가 있어서 그런다.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걸 우리 딸한테 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 예전에 엄마가 상가 하나 있다는 얘기 기억나니? 얘기는 들었지만 그걸 왜 나한테 줘? 그건 엄마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엄마는 괜찮아.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팔아서 신혼집에 보태주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시집 가는데 뭐 하나 제대로 못해주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고 싶은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건물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잖니.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주렴. 이게 엄마 마음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그 상가가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혹독할지 모르는 시집살이 속에서 딸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부적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식의 말을 남편에게 흘렸다는 것을 그녀는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모르실 리 없었기에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딸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마쳤던 것입니다. 어깨 펴고 살아. 절대로 주눅 들지 마.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괜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결국 세상살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씁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 상가는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알짜배기였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꾸준했고 1층은 상점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조였습니다. 작지만 야무진 바로 그런 곳이었죠. 마침 그녀는 직장 생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나타난 이 상가는 그녀의 인생을 단단히 붙잡아줄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이자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당당히 밝히고 인정받으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굳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남의 것을 들춰보고 자기 것과 비교하는 성격이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너는 시집 올 때 변변한 가구 하나 제대로 안 해왔더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어머님, 어차피 아이 낳으면 가구는 다 망가진대요. 아이 좀 크면 바꾸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구나. 돈 한 푼 안 쓰고 시집 온 주제에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아. 요즘 애들은 시집 오기 전에 해오는 게 얼마나 많다는데. 내가 까다로운 시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라. 저도 기본은 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반반씩 보태서 계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비가 없으면 엄이라도 더 바리바리 싸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결혼 이후 단 하루도 돈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수는 뭘 해왔는지, 예물은 어느 브랜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노골적으로 따져 물었고 급기야는 친정에서 뭘 얼마나 해줬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복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우리 집에 뭘 해줄 수 있겠냐는 잔인한 말을 면전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가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남이 무언가를 물려받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는 어머니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보다 시어머니의 눈빛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장모님한테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잘한다고 해서 뭘 더 주는 분도 아니잖아.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날 낳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뭘 바라고 잘해준다는 게 말이 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도 더 해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이 시집 올 때 부족하게 해온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들을 남편마저 똑같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한통속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상가에 대해 입을 굳게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녀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것을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상가를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녀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상가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액세서리 편집샵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아지트 같은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러 발품을 팔고 예산을 짜고 견적서를 비교하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집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정말 할 말 없어?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장모님한테 건물 받은 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앞으로 온 등기 우편물을 허락도 없이 뜯어봤고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속일 생각은 없었어. 가게 차리기 전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왜 내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봐. 가게를 차려. 내가 그걸 탐낼까 봐 숨긴 거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못 믿어. 남편은 그녀를 기만자 취급하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의 탐욕을 설명해봤자 남편이 이해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엄마한테 상가 받았다고 했지? 거기 액세서리 가게 차린다고. 근데 내가 방금 점심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찬영부동산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던데? 너 설마 상가 팔아버린 거야? 찬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찬영. 그것은 다름 아닌 백수 생활을 하던 아주버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늘 번듯한 직장을 원하며 집에서 돈 문제로 말썽만 피우던 골칫덩어리. 그 아주버님의 이름이 자신의 상가에 걸려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회사를 박차고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상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상가 1층에는 찬영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떡하니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마치 자신들의 사업장인 양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이 왜 여기에 계시고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머, 내가 웬일이냐? 일할 시간에 며느리 상가인데 내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빈가게 놀리느니 우리 큰아들 사무실 번듯하게 차려주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상가에 간판을 달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 가족끼리 뭘 그런 험한 말을 쓰니. 이래서 가정 교육 못 받은 애들은 안 된다는 거야. 애비가 없으니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뻔뻔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상가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일자리가 없던 큰아들을 위해 며느리의 상가를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행동이 느리니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니 월세도 받을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더는